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방의 외외 생방송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사실 엄청나게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 담당자라면 정말 내 얘기다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만한 그런 기술장의 탑5를 뽑아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원인이 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장비는 멀쩡한데 갑자기 화면이 깨져요. 와, 이 말 진짜 방송 담당자들한테는 공포의 한마디죠. 모든 장비에는 막 초록불이 들어와서 나 정상이에요 하고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송출 화면만 딱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요. 장비는 정상인데 왜? 이게 바로 핵심 질문인 거죠. 맨날 장비 탓, 네트워크 탓만 하기에는 이 문제들이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익숙한 문제들 뒤에 진짜 뭐가 숨어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실패 사례죠. 바로 방송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아요. 갑자기 화면이 까맣게 변해버리는 블랙 스크린 문제입니다. 이러면 바로 시청자 민원이 폭주하죠. 화면이 멈췄어요. 깨져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네트워크 문제네? 거의 100%죠. 물론 네트워크도 관련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진짜 범인은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진짜 기술적인 범인들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이게 원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회에서 쓰는 인터넷망, 다른 부서랑 같이 쓰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누가 큰 파일을 받으면 속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방송 화질을 너무 좋게, 너무 높게 설정해서 네트워크가 나 힘들어 하고 뻗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연결 방식 자체가 불안정해서 계속 끊겼다 붙었다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설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제일 무서운 이유는요. 시청자 불만은 바로 터져 나오는데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은 결국 현장에 혼자 있는 운영자한테 향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골칫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겪어보면 멘탈이 바사삭 무너지는 상황인데요. 생방송 중에 카메라가 갑자기 난 내 길을 가련다 하면서 제멋대로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세요? 의장님, 카메라가 지금 벽을 찍고 있어요. 어제까지, 아니 방송 시작 1분 전까지 멀쩡했던 그 카메라 프리셋이 생방송 딱 시작하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다 담겨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데 카메라 프리셋은 한 번 저장하며 끝나는 그런 고정된 값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뭐랄까 환경에 따라 변하는 값이라고 봐야 해요. 주변 조명이나 온도, 심지어 모터가 아주 미세하게 닳는 것까지 영향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틀어지는 거죠. 거의 살아있는 값이라고 봐야 해요. 그럼 프리셋이 왜 틀어질까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카메라 모터에 아주 작은 오차가 계속 쌓이기도 하고요. 회의실 조명이 바뀌면서 카메라가 밝아졌네? 하고 자동으로 뭔가를 조정하다가 틀어지기도 해요. 심지어 운영자가 잠깐 줌을 만졌다가 프리셋을 다시 저장하는 걸 깜빡하는 그런 단순한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요즘엔 AI 자동 추적 기능이랑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건 장비가 고장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현장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운영의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거짓말하는 자막입니다. 요즘 공공방송에서 자동 자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모두를 위한 접근성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차달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의원님이 A라고 말했는데 자막에는 B라고 나오는 거죠. 이러면 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냥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나중에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럼 그 기록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자막이 틀리면 뭐라고 생각하시죠? 아, 저기 쓰는 AI 엔진이 구린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범인은 완전히 엉뚱한 곳에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막 품질을 결정하는데 AI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뭐냐? 바로 오디오 설계.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랑 말하는 사람의 거리, 주변 소음, 회의실의 울림, 이런 것들이요. 비유하자면 AI한테 지저분한 재료를 주면서 5성급 요리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들어오는 소리가 엉망이면 제대로 된 자막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자동화 시스템의 사각지대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분명히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도입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자동화라는 게 한번 삐끗하면 사람이 직접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혼란과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말하지도 않는 사람을 비춰요. 결국 수동으로 바꾸게 되죠. 이게 바로 자동화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발언을 하는 중에 갑자기 엉뚱한 사람을 잡는다? 그럼 운용자는 식은땀 흘리면서 허둥지둥 수동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남는 거죠. 아, 자동화는 아직 위험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동화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좋은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에 대한 대비예요. 우리 시스템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실패는 언젠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그 실패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빠르고 자연스럽게 우아하게 수습할 수 있느냐. 이걸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AI가 혼란스러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갑자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죠. 근데요, 진짜 문제는 AI가 혼란에 빠졌다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AI가 나 지금 좀 헷갈려요 신호를 보낼 때 운영자가 깍 클릭 한 번으로 알았어 이제 내가 할게 하고 바로 수동으로 제어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쉽고 빠른 비상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어쩌면 앞에서 말한 4가지보다 더 교활하고 무서운 실패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방송 자체는 아주 완벽하게 끝났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 방송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경우입니다. 방송은 잘 나갔는데 녹화 파일이 없어졌어요.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 몇 시간 동안의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시민의 재산인 공공기록의 일부가 그냥 영원히 복구할 수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멀쩡하던 기록이 왜 사라질까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파일을 컴퓨터 딱 한 대에만 저장한다거나, 저장 공간이 꽉 찼는데도 아무런 경고도 안 울리는 시스템이라거나, 또 파일을 정리하고 백업하는 모든 과정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기술적인 허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데이터가 날아가는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거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방송은 송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록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만 비로소 진짜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실패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화면이 나가고 카메라가 헤매고 자막이 틀리고 겉보기엔 다 다른 문제 같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5가지 실패는요, 그냥 오늘 운이 나빴네 하고 넘어갈 그런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설계가 낳은 너무나도 당연한 5가지 증상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버텨낼 수 있는 회복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아무 일도 없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 보내는 비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불이 나면 달려가서 끄는 소방수의 관점이 아니라 애초에 불이 잘 번지지 않도록 건물을 짓는 설계자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해요. 첫째, 실패는 당연히 일어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그 실패에 대비해서 튼튼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두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는 언제든 사람이 개입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력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공공기록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지탱하는 이 방송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슬아슬한 희망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도록 단단하게 설계되어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